오늘 첫 시작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또 여파로 전 세계가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처했는데 자문위원님도 지금 요새 운전 자주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요즘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제 비용이. 네. 뭐 전기, 유가 지금 오르지 않은 게 없는데 이런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이런 여파, 상황이 어떤지 먼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죠? 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상당히 에너지난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자국의 이 천연자원이나 이런 다양한 가스 이런 것들을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으면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 러시아에 대한 이 경제 그리고 이 에너지에 대한 경제가 상당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국 화폐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는 유럽 국가, 뭐 덴마크 등을 포함해서 6개 국가에는 뭐 가스 공급을 중단했고요. 미국과 EU가 이렇게 러시아를 제재를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또 EU의 러시아산 화석연료 이 수입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히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패권이 다시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또 우려가 있고요. 중국과 인도는 이 틈을 타서 이 러시아에서 많은 석유를 또 헐값에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도라든지 중국은 현재 기름값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는 그런 국면에 있는 거죠. 네. 이 상황을 이제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특히나 이 전기, 유가 등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지 않습니까? 네, 또 맞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 석유 등을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그럼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그 에너지 수출을 제재를 하다 보니까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라고 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상당한 그 논의와 그리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자 하는 이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 바이든 행정부의 지휘 아래서 이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짜고 있고요. 이런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 친환경 에너지의 매력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이 화석 연료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현재 지금 또 되게 엄청나게 기록적인 폭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태양광 관련 친환경 에너지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서 그럼 이 친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주가도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근에 이제 폭락장이 오기 전까지는 이 친환경 에너지의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OCI라든지 뭐 하나솔루션 이렇게 태양광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이 수급이 좋았고요. 그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풍력 에너지를 담당하는 뭐 삼강 M&T나 CS 윈드 이렇게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가 친환경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업들의 트렌드가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요. ESG 경영하면 어떤 건지 네. 혹시 아시나요? 예, E는 뭐의 약자일까요? 환경, 맞습니다. 네. 그리고 S는 뭘까요? 사회 네. 아닌가요? G는 뭘까요? G는 지배구조? 예, 거버넌스입니다. 네, 정부 예,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예, 네. 이렇게 거버넌스라고 해서 이제 의사 결정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 기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 상당히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ESG 펀드가 조성이 되고 이를 통해서 상당한 기업들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EN 코퍼레이션도 환경 부문에서 이 ESG 경영을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는 네.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 환경 사업에서 뭐 흔히 소위 말하는 신흥 강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EN 코퍼레이션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죠? 예, 간단히 말해서 이 종합 환경 플랫폼 기업으로 현재 폐수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초순수, 폐수, 공업 요지 이렇게 산업 과정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들을 정화하고 이제 다시 정화하고 이 수처리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 수처리 설비의 설계 그리고 조달, 시공을 제공하는 EPC라는 사업과 그리고 폐기물을 종합 재활용해서
폐기물 중간 부분을 이제 처분을 하고 네. 수탁해서 운반하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 환경설비 건설업이 매출액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면서 이 43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액상의 지정 폐기물 사업이 매출액 중 14%, 그다음에 환경시설 O&M 사업이 매출액 중에서 이 13%를 기록을 하면서 각각 80억 원대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2월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이엔코퍼레이션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러면서 회사의 어떤 다양한 사업 구조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죠? 예, 네. 지난 2월 5일 날 이 주식회사 JSI 컴퍼니 외 2인으로 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기업을 상당히 체질 변화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제 사명도 이엔코퍼레이션으로 바꾼 거죠.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뭐 복권 사업이라든지 뭐 택스 리펀드, 화장품 사업들을 대부분 다 매각을 하고 네. 이 수처리, 폐수, 처리 사업 등 이렇게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한마디로 보자면은 뭐 종합 환경 플랫폼 회사다 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국내 유일의 수처리 플랫폼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국내에서 1위로 도약하고자 하는 이 회사 내부의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수처리 산업이 그렇다면은 좀 성장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은 하는가 싶은데 잠재력은 어떻게 보시죠? 예, 이 수처리 산업에 이엔코퍼레이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출하는데요. 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현재 국내 액상 지정 폐기물 시장 규모가 약 1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 액상 폐기물 그리고 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반도체 혹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이렇게 첨단 산업입니다. 이 반도체, 뭐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가 핵심 경쟁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폐수는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폐수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상당히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 분야입니다. 네, 주목도 이제 받고 있고 잠재력도 있지만 사실 이제 폐수하면은 그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걱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주변 지역에 좀 민원도 이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네. 않을까요? 예, 갑자기 맞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들었는데. 네. 누구나 이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제가 여기서 오염물이 나오니까 내가 이걸 처리해서 깨끗하게 뭐 만들어 보겠다 하고 싶다고 해도 쉽지 않죠. 예, 쉽지 않고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인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진입장벽이 있는 산업입니다. 네. 또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또 공격적인 M&A가 있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환경 사업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면서 수처리 밸류 체인을 구축했다고도 하는데 좀 어떤 내용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처리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순수 이 수처리를 위해서 EPC 부문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이 한성 크림텍의 지분을 100% 인수했고요. 회사가 설립한 이 종속 회사인 이엔워터 솔루션 그리고 이클린 워터는 각각 액상 지정 폐기물 폐수 수탁 처리 사업을 위해서 이 종합 인허가를 보유한 인바이오텍의 당진 사업장 그리고 인바이오텍의 이 수준의 인허가를 보유한 이엔케미칼의 당진 사업장을 차례로 영업 양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신규 사업 진출 그리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확대를 위해서 이 O&M 즉 운영 관리 전문 기업인 이 대양엔 바이오의 지분을 80%를 인수를 하면서 현재 이 수처리 분야에서 하나의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자 많은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M&A를 추진해서 현재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네, 이런 어떤 M&A를 통해서 뭐 국내에서 정말 독보적인 수처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크게 이제 확장을 해 나가겠다. 네. 아직까지는 근데 이렇게 시도한 회사가 거의 없죠. 네, 제가 얘기 맞습니다. 들은 게 없는 것 예, 같아서. 지금 국내에서는 네. 1위로 현재 달리고 있는 회사죠. 네, 네. 이제 과감한 시도인 것 같은데 이 자회사들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앞서 얘기해주신 한성크리텍 네. 그리고 이엔워터솔루션, 이크린워터, 대양엔바이오 이렇게 인수했다는 소식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엔워터솔루션 그리고 이크린워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 두 회사는 이 액상 지정 폐기물 처리 그리고 폐수 수탁업 처리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 두 회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폐수 그리고 액상 지정 폐기물이 나오는 이 당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인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허가량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허가량을 보유한 업체가 됐는데요. 신규 진입이 어려운 사업인 만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인허가량이 많으면 상당한 진입 장벽을 구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타 경쟁사와 달리 이 폐수, 폐기물을 동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을 맡겨야 할 필요가 없어도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것이 이게 상당히 이 기업의 특장점입니다. 네, 이 폐수 수탁 사업하면은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 15년 동안 이 폐수 수탁업 인허가를 받은 업체가 단 5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신규 사업자 진입이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그래서 이 인허가라는 진입 장벽 그리고 한정된 경쟁사들로 인해서 이 회사의 종속회사가 인수한 이 2개의 폐수 수탁사가 보유한 이 인허가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폐수 수탁 사업하면은 사실 얘기는 몇 번 들어봤지만 네.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은 그런 좀 어려운 좀 분야라는 생각도 드는데 모든 좀 산업체에서 폐수를 수거하고 또 그걸 처리하는 그런 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은 뭐 반도체라든지 전자산업 이렇게 다양한 이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나오는 폐수들을 처리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폐수는 보통 어디서 주로 많이 나오나요? 연구실이나 네, 연구실이라든지 네. 뭐 시험 장소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화학 그런 염료 이런 네, 걸로도 맞습니다. 폐수가 많이 예, 나오죠. 그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네. 단순히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채로 이렇게 걸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당한 이 복잡한 과정이 요구가 되는 네. 전문 분야입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중소기업이나 뭐 대기업이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폐수 처리도 정말 꼭 필요할 것 네, 같은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필수 과정 중에 네네.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독보적인 산업이죠. 네. 그럼 이 회사들은 지금 이렇게 독보적인 폐수 수탁 사업 처리 인허 가량을 보유해서 시장 점유율 1위가 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이 이클린 워터가 지정 폐기물 중간 처분 그리고 폐수 수탁 처리 등 이렇게 종합 인허가를 보유한 이엔케미칼의 당진 사업장을 양수를 했고요. 이 사업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이 폐기물 그리고 수탁 처리, 폐수 수탁 처리 인허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최근 새롭게 시설을 증축을 완료하면서 인허가량 기준 폐기물이 연간 4만 톤 그리고 폐수로 치면 연 6.5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이엔워터 솔루션이 영업 양수한 이 인바이오텍의 당진 사업장의 경우에도 처리 능력이 5.5만 톤까지 더해지면 이 전체 시장의 40%를 상회하는 인허가량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 점유율 40%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현재 이 국내 기준에서 1위 업체로 등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자회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자회사 중에서 한성크린텍 이 회사를 좀 네. 전에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회사도 궁금한데 어떤 회사죠? 예, 이 전자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초순수 그리고 폐수, 공업용수, 오폐수 등 이렇게 수처리 설비를 설계하고 조달을 하고 시공까지 하는 이렇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EPC 업체입니다. 경쟁사들이 초순수 처리 시설이나 이 오폐수 처리 시설 그리고 재활용 시설만 개별적으로 공사를 보통 진행을 하는데 이 한성크린텍은 초순수에서 오폐수까지 연결되는 이 수처리 공정 모든 것을 전부 다 배관 시공, 뭐 해수 전해 시설 이렇게 시공까지 토탈 제공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수주할 수 있는 규모도 크고 수주량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 30여 년간 시공 이력과 이 경험을 토대로 반도체 그리고 전자산업에서 필수적인 이 초순수 수처리 공정 기술을 보유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렇게 국내 굴지의 반도체 회사들과도 같이 계약을 하면서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에 대한 설명 잘 들어봤고요. 근데 언급해 주셨던 초순수에 대해서 어떤 네.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네. 초순수 하면은 일반 어떤 물이 아니라 좀 어떤 고도의 정제수 네. 이런 의미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반도체라는 거는 상당히 민감한 품목이고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물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초순수라는 용액을 써야 되고 이를 통해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제품이 되는 거죠.
네, 보통 이제 물 하면은 무기질도 있고 뭐 박테리아도 있고 네. 미생물도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걸러서 고도의 어떤 정제수로 반도체 사업에서 이제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뭐 집에서 가습기를 쓸 때도 네. 어떤 가습기는 뭐 이렇게 먹는 물을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돗물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같은 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같은 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물을 쓰면서 각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죠. 네, 이 초순수 기술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생산 공정을 한성 크린텍에서는 국내화할 것이다, 국산화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 초순수 생산 공정은 대부분 일본 기업들이 이 과점 형태로 혹은 독점 형태로 지니고 있는데요. 이를 국산화하는 게 한성 크린텍의 아주 큰 목표입니다. 현재 23조 원 규모의 이 소순수 글로벌 시장도 공략을 한다는 방안인데요. 지난해 이 환경부 산하의 한국 환경산업기술원과 고순도 이 초순수 생산 공정 국산화 기술 개발을 국책 사업을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필수제인 이 초순수 생산의 설계, 시공, 운영 부문의 국산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5년간 총 사업비는 280억 원 규모고요. 이 한성 크린텍은 설계, 시공 부문 국산화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관련 사업비는 172억 원으로 현재 일본 기업들이 과점 형태로 장악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이 독보적으로 현재 성장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성 크린텍은 그럼 지금 물 관련 사업을 이전에도 계속 해왔었나요? 네, 계속 해왔던 계획입니다. 한 우물만 파고 오고 예,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초순수 하면은 지난 어떤 2019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태와 연관이 있는 전략 물자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지난 2019년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를 했었죠. 그 당시에 이 반도체에 필요한 이 필수재들이 이 수입이 안 되면서 상당히 네네. 난항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주요 품목들이 일본에서 이제 수입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국산화를 빠르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들 품목에 대한 이 일본 수입품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면서 이 국가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이 반도체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됐었고 그 당시에 이 소부장 국산화의 계기가 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초순수 생산 설비의 주요 기자재 중 이 불화수지 그리고 폴리테르라 플루오르 에틸렌 섬유가 현재 불화수소와 마찬가지로 이 전략 물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또 제2의 불화수소 사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순수 생산 기술은 단순히 그냥 수처리 분야를 뭐 기술력을 확보를 한다를 넘어서 국가의 이 산업계 전반의 기술 그리고 생산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국산화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요즘에는 이 물 관련 산업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글로벌 시장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 규모 그리고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가요? 예, 그 국내 초순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에 약 1조 원 규모인데요. 2024년에는 1조 4천 원 규모로 27% 정도 성장이 전망되는 이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또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에 21조 원을 기록을 해서 2024년에는 23조 원으로 약 8.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초순수 국산화를 통해서 이 전자산업의 시장에서 전자산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이라든지 뭐 중국, 일본 등에서도 상당히 이 세계 시장을 노크를 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수처리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 10년간 2,170억 원 규모의 이 초순수 설비 시공과 그리고 중동, 동남아시아 등 다수의 해외 플랜트 설비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한성 크린텍은 좀만 더 노력을 하면 세계 시장에서도 상당히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성 크린텍에서는 이 초순수 생산 인프라의 설계 국산화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공 기술에서도 국산화율을 60% 이상이 되도록 현재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독보적인 기술로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도 이제 공략할 그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한성 크린텍 이제 실적도 궁금한데 좀 계속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장 규모에 맞춰서 상당히 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성크리텍은 2021년 7월까지 996억 원의 이 수주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 전년 동기 대비 46%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이는 전년 수주 총액의 99%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이 한성크리텍은 주 사업 분야인 수처리 EPC와 연계해서 보다 안정적이면서 시장 규모가 큰 이 O&M 분야를 또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경쟁력도 키우고 기업 가치도 더욱 강화한다는 게 이 한성크리텍의 중장기 목표입니다. 네, 지금도 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독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네. 네, 실적도 고공행진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봤고요. 여기에 또 새로운 사업도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2차 전지가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사업에도 진출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네. 예, 맞습니다. 이 한성크리텍은 응급집전체용 이 소재 등으로 사용되는 동박의 이 제조용 양극 개발을 위해서 배치 타입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연속 공정의 파일럿 테스트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 동박 사용량은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약 13만 톤에서 2025년 74만 톤으로 약 4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시장 규모인데요. 이 시장 규모도 14조 원 규모로 현재 성장할 전망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가 상당히 수요가 많아지고 결국에 2차 전지는 전기차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박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 아까 언급해 주신 수처리 기술 안에 네. 폐수나 어떤 해수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기분해 기술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수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양극도 좀 개발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 한성크리텍은 이 염소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이온 성분이 함유된 폐수나 뭐 해수의 처리를 위한 전기분해 수처리 기술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일본에서 현재 의존도가 높은 이 동박 제조용 양극 시장의 국산화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자체 수처리 기술을 활용을 해서 현재 양극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동박은 말씀하신 이 수처리의 전기분해 기술로 제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어찌 보면 이 수처리 기술과 2차 전지 사업이 좀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 부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요. 예, 연장된 사업인 네. 거죠. 네, 그렇다면 이 한성크린텍의 어떤 기술로 제조되는지 자세한 설명도 한번 들어봅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전기분해 방식은 상당히 수처리 기술에서 많이 이용되는 기술인데요. 염소나 혹은 이온이 많이 포함된 이 폐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폐수가 해수를 처리를 하려면 우리는 전기분해를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이것을 분리를 하고 초순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동박을 제조하고 동박은 현재 많은 수요량이 있기 때문에 이 한성크리텍은 이 기술을 통해서 이 시장을 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2차 전지 사업을 위해서 유럽의 헝가리에도 진출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이 지난해 EN코퍼레이션은 자회사 이 한성크리텍이 2차 전지 관련 사업 진출을 위해서 헝가리 현지 법인 설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헝가리 법인은 현지 배터리 생산기지 증설 프로젝트 참여 목적으로 설립이 됩니다. 이 공기 정화와 이 전액 관련 설비 수주 확보를 위해서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입찰에는 이 현지 법인을 소유한 기업만이 발주처랑 계약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헝가리에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고 이 유럽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배터리 공장 하면은 헝가리에 다른 어떤 국내 기업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네. 네, 뭐 LG 화학도 들어가 있고 SK 이노베이션, 뭐 삼성 이렇게 공장을 세웠다고 이제 들었는데 한성크린텍도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헝가리에는 뭐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다양한 2차 전지 기업들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공장을 세우고 전기차 부품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BMW 그리고 폭스바겐 등 유럽 전기차 고객사 수주를 늘리면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 SDI는 9,400억에 투자를 해서 헝가리 괴드 지역의 제2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SK 이노베이션도 1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헝가리 2반차의 배터리 제3공장을 현재 건설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배터리의 전진 기지로 헝가리가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성크리텍도 이 현지에다가 법인을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궁금한 이제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헝가리일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왜 헝가리로 진출을 하는 건지 궁금한데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헝가리는 이 유럽에서 배터리의 전진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 삼성 SDI가 해당 헝가리 지역에 상당히 공장을 지금 공격적으로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또 뭐 BMW라든지 다양한 이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는 이 헝가리에서 현지 법인을 만들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해당 거기다가 현지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난달에 인도네시아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수주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은? 예, 지난 9일에 이 한성 크린텍이 인도네시아에서 229억 원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수주에 성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성 크린텍은 해수 담수를 공급할 수 있는 이 전처리 설비 그리고 죄송합니다. 해수 역삼투 설비 등의 이 설계와 조달을 담당을 하는데요. 이 내년 8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하루에 약 5만 6천 명의 인구가 생활할 수 있는 담수를 공급하는 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네, 해수 담수라는 게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기존에도 뭐 진출했던 사업인지도 궁금하고. 예. 네, 이 해수 담수는 이 지구 온난화로 현재 이 수자원이 부족하고 담수가 오염이 되고 이런 기후 온난화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현재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인데요. 이 한성 크린텍은 지난해 5월에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 기업인 HK로부터 해수 담수화 플랜트 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올해 초 국내 최대 규모의 대산 해수 담수 PJT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 파일럿 플랜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인도네시아의 롯데케미컬 라인 PJT의 해수 담수까지 수주하면서 국내외 이 해수 담수 시장을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 해수 담수를 통해서 이 바닷물의 염분이라든지 오염물질을 빼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바꾸는 이 수처리 기업으로 현재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해수 담수하면은 직접 먹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먹고 또 씻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생활에. 예, 바닷물을 우리가 그냥 먹고 뭐 네네. 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담수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요즘에 또 지구 온난화도 있고 물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많은데 이 해수 담수를 이용하면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여기에 지금 대양엔 바이오도 인수했다는 소식 좀 앞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대양엔바이오는 지난 30년간 국내외 200여 개소의 하수 처리장 그리고 소각 시설 등의 환경시설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기술혁신형 O&M 회사입니다. 종합시운전 1위 그리고 하수 O&M 국내 상위권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튼튼한 회사인데요. 현재 주력 사업인 하수 그리고 폐수의 O&M 확장은 전국 단위 사업장 확보는 물론 현재 음식물이라든지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을 BTO 즉 건설하고 이전하고 운영하는 이런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현재 장기적인 이 사업 계획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자회사들까지 다 합치면은 그 이 시너지 효과가 정말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죠? 예, 지금 이 모든 자회사가 결국에는 이 수처리 관련 회사들이란 겁니다. 네네. 이 초순수 그리고 수처리 EPC의 기업인 한성크린텍, 그다음에 액상 지정 폐기물, 폐수 수탁물을 처리하는 뭐 인바이오텍 그리고 이엔 케미칼의 당진 사업장 그리고 수처리 O&M 대양엔 바이오를 통해서 현재 산업용 수처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는 게 이 업계 관계자의 증언인데요. 이 산업용 수처리 분야를 시작으로 더 넘어서서 물뿐만 아니라 환경을 실제적으로 친환경으로 만드는 이 사업을 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수처리와 연계된 타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 고형 폐기물 시장과 그리고 자원순환, 에너지 분야로 이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해서 종합 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원래 이 기업은 5년 후, 10년 후를 좀 내다봐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친환경적인 이런 산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수처리라는 이 산업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 매출 비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이 수처리 산업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산업이고 유망 산업이다 보니까 전에는 상당히 외면을 받았던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이
최근에 친환경 그리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 관심이 높아지고 또 대기업에서도 이 폐기물 처리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면서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엔코퍼레이션의 이 기업 가치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엔코퍼레이션의 엄청난 자회사들이 똘똘 뭉친 상황인데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이 이엔코퍼레이션은 이 어벤져스 자회사들이 모이면서 창사 이래 상당히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이 1,683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40억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이 1,142%가 매출액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59%가 증가를 한 엄청난 기록의 성장이었습니다. 네, 굉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네, 이 사업 부문별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초순수 그리고 수처리 전문 EPC 자회사 한성크린텍은 지난해 누적 매출액이 1,623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 한성크린텍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이 한성크린텍의 EPC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하면서 이 매출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온 거죠. 네네. 다만 지난해 이 3월에 인수를 하면서 이엔코퍼레이션의 연결 재무제표 인수 시점이 이 4월부터 반영이 되다 보니까 1, 2, 3월에 실적이 반영이 안 된 게 약간 아쉽지만 올해는 오히려 더 큰 폭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액상 지정 폐기물 그리고 폐수를 수탁하 처리하는 이엔워터솔루션 그리고 이클린워터는 영업 양수 이후 각각 4월과 8월 이후에 실적이 반영되면서 현재 이엔코퍼레이션의 매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호재가 좀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은 이 폐기물 관련 기업이죠. 이엔코퍼레이션과 여러 자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커지면서 이 폐기물을 재이용하고 재활용하는 기업으로 종합 환경 에너지를 키워드로 앞으로의 성장세도 기대됩니다. 지금까지의 소식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